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진행의 어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리증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확인해 보시죠. S&P 500 지수가 지속적으로 최고치를 경신해내면서 35번째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0.1% 상승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상 최고치의 스텝을 밟고 있는 데에는 그동안 좀 상승이 더디었던 애플의 상승이 자리를 하고 있을 거고요. 테슬라도 계속해서 9거래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를 누르고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전략가 17%가량의 업사이드 남아있다라는 코멘트를 또 함께 내놨습니다. 간밤 애플의 상승폭 0.7%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전일 금요일 시장에서 상승 흐름이 좀 두드러졌던 M7의 흐름에 비해서 간밤에는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약간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애플의 1위 자리를 수성하는 데도 함께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 연은에서 소비자 기대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1년 기대치에 있어서 전월 3.2%에서 3%로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단기 인플레이션 심리에 있어서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3년치의 경우에는 약간 고개를 드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교육, 렌트비, 주거비 면에서 소비자의 심리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상승폭이 크진 않았어도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에 일조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한 주가 될 겁니다. 상원에 이어서 하원 출석까지 앞두고 있는 파월 의장인데 아마도 의원들이 금리 인하가 왜 늦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외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패드와치상으로 9월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확률이 78%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에 64%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수치입니다.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CPI 컨센서스도 발표가 됐는데요. 코어 CPI의 경우에는 0.2%, 헤드라인 CPI의 경우에는 0.1% 월간치로 상승률 보일 것이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티에서 이런 이야기 내놨습니다. 연준이 9월부터 8연속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총 200bp를 인하할 것이다. 상당히 불리시한 관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시티는 S&P 500의 연말 전망치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시한 관점을 내놓는 IB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허리케인 베릴이 약화했다라는 소식 더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 지속적으로 진전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에 유가는 1% 넘게 빠졌습니다. 82.3달러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애플과 TSMC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모습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솔라이즈 테크놀로지 그동안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코멘트가 나옴에 따라서 태양광 관련주들 일제히 오르는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함께 움직임 나타내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5,900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7월 중순부터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대치가 되고 있는데요. 오펜하이머에서는 견조한 실적과 미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연말 S&P 500이 5,900포인트에 달할 것이다라는 새로운 전망치 내놨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의 스콧 러브너 전략가의 경우에는 7월 중순부터 조정이 나올 것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계속 이렇게 조금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난 간밤에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반도체 쪽이 강세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쏠림 형상이 과도하게 나타나면서 지수가 오르더라도 러셀 2000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간밤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고르게 오름세를 보여줬고 빅스 지수 여전히 12포인트 선에 머물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AI와 만나는 길목에 하드웨어가 필수다라는 이야기를 댄 아이브스 전략가가 내놨습니다. 특히 애플이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7.4%의 상승. 연간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도 애플이 한동안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다가 이제 22.7%의 상승 흐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전략가가 업사이드 17% 남아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다라는 이야기 앞서서 글로벌 원샷에서 전해드렸는데요. AI 혁명의 시작은 하드웨어다. 그러니까 AI 기술과 소비자를 잊게 하는 그 연결고리가 하드웨어가 될 텐데 아이폰 업그레이드 주기가 결국 AI 전략으로 인해서 애플의 인텔리전스로 인해서 촉발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도 자신감을 함께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이폰 16 시리즈의 재고 목표를 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9천만 대로 상향을 했고요. 더불어서 들려온 소식이 있는데요. 애플이 개발 중인 M5 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맥과 데이터 센터가 상방으로 양방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함께 흘러나오고 있는데 M5 칩이 만약에 이러한 기능을 탑재하게 된다면 상당히 그 기능에 호평이 나오겠죠. TSMC의 패키징 기술이 사용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는데 3D 패키징 기술에서 삼성의 기술과 함께 비교를 해보시면서 패키징 관련주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애플 밸류체인을 좀 체크해 볼 만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플의 중국 판매 회복이 가장 화두가 됐었다면 이제는 애플의 AI 전략으로 인한 아이폰 업그레이드 판매 주기 촉진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요. LG 이노텍의 실적 기대감이 쑥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흘러나옵니다. LG 이노텍의 최근 실적을 함께 들여다보면요. 2023년 4분기쯤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점차적으로 조금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024년의 연말쯤에 되게 되면 그러니까 아이폰 16 시리즈로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LG 이노텍의 실적도 함께 쑥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함께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이폰 밸류체인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서 선익 시스템, 카메라 쪽에 LG 이노텍, 자화전자 같은 기업들, 기판은 BH, 배터리 쪽에선 ITM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삼성전기, 더구전자,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오면서 파이넴텍이라던가 야스, 아이컴포넌트 같은 기업들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OLED 시장이 성장하게 된다면 시장 성장의 수혜로 라운텍, 뉴프렉스 같은 기업들 함께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TSMC도 최근 상승 흐름이 무섭습니다. 앞서서 애플의 시가총액 1위 기업 자리를 탈환했다라는 그림과 함께 TSMC의 순위도 8위로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제 장중에 일조클럽에 잠시 다녀왔던 TSMC였습니다. TSMC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 상향 흐름이 최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해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울프 리서치와 UBS에서 목표가를 일제히 $150로 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특히 UBS에서는 블랙웰 수요 모멘텀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내놨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EPS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내놨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AI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멜리어스 리서치에서 하반기 AI로 인한 주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기업 인텔과 AMD 언급을 했습니다. 인텔이 간밤에 6.2%, AMD 4%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고 AI 쪽에서 마벨 테크놀로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아리스타 같은 기업들이 또 간밤에 동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비 쪽도 최근에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요. 국내 반도체 장비주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에선 TSMC를 두고 헝거 마케팅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내놓고 있는데 목표가를 9%가량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60%의 점유율,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TSMC입니다만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전략까지 함께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함께 지켜보시면서 파운드리 쪽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패키징 이야기를 또 한번
한번 하게 됩니다. 반도체 수요를 높이고 반도체의 성능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패키징 쪽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놓치지 말고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TSMC가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여전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S&P 500은 35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기록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네, 테슬라 중심으로 움직였던 지난주 여기에다가 AI까지 덧붙여서 간밤엔 또 반도체도 좋았습니다. 이 훈풍 우리가 또 한 번 받아갈 수 있을까요? 어제 분위기와 더불어서 미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까지 저희 국내 증시 투자 아이디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장부터 그럼 정리를 해보셔야겠죠. 자, 어제는 한 판으로 이렇게 담을 수 있습니다. 양시장의 온도차, 좀 바톤터치의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그동안 코스피 중심으로 한 고공행진이 이어졌었던 지수의 분위기 안에서 지수단에서는 어제는 코스닥이 견인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1.4% 아주 시원하게 올랐고요. 거래소의 경우에는 지수 중심으로 약보합권으로 전환됐습니다. 환율이 내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여전히 138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다소 좀 불안한 조금 부담스러운 환경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담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상반기 동안에만 한 24조 원 담았거든요. 7월 들어서면서 꾸준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형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5,200억 원의 매수 우위, 선물 시장에서도 3,000억 원의 매수 우위, 또 코스닥도 800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어제 보면 코스닥 쪽으로 왜 이렇게 강했나? 2차 전지, 바이오, 소외주들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2차 전지는 그 안에서도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견인하는 모습이 아주 유의미해 보였고요. 테슬라가 8거래일째 그 전날까지 달렸습니다. 간밤까지 더하면 9거래일째 상승. 이제 $260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심상치 않은 테슬라의 강세 움직임, 어제는 에코프로 쪽으로의 거래 쏠림이 강하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바이오의 강세 움직임 안에서도 ADC,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CDMO 관련한 종목들도 좋습니다. 전해드렸는데 어제는 비만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조금 더 강했고요. 펩트론이 막판 시세 좋아지면서 13%의 급등, 시세 분출의 연속성,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지정이 돼서요. 오늘의 분위기는 좀 점검해 보셔야겠고요. 그 자금은 또 어디로 갈지.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15%의 시세 분출이 있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바이넥스, ADC, 그러니까 CDMO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자리하고 있는 성장주들의 분위기고요. 다만 여기 세 섹터에 좀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제는 자금 순환이 굉장히 빨랐던 하루였습니다. 종목 장세라고 그야말로 좀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쉬었었던, 그러니까 신고가 영역에서 더 가지 못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전력설비, 조선, 원전, 방산, 음식료, 수출 키워드로 움직였던 종목들, 여기에 더해 화장품까지 고개를 들었죠. 화장품, 음식료 다시 한번 수출 모멘텀 더해지면서 특히 음식료의 경우에는 좀 싸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사주 그룹주들, 정말 그야말로 불을 뿜어내는 하루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고점 안에서의 순환매는 이어지고 있고 순환매까지 소외주들까지 고개를 들면서 코스닥으로 이제 완전한 바톤 터치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어제장 마감 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도의 변화를 어떻게 읽어서 계좌를 짜야 할지 고민이 좀 깊어지시죠. 오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코스닥 쪽으로 달려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간밤에 미장이 이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AI 쏠림이 이어질지는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코스닥 쪽으로 좀 아쉬웠던 포인트도 여전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판도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코스닥이 1%나 불을 뿜어냈지만 어제 전해드렸었죠. 지금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이 거래량 대비 상장 주식수로 나눴을 때 회전율이 너무나 약하다, 역대 최저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30%가량. 그러니까 거래 대금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유동성 안에서 자금 전환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드렸는데요. 어제도 거래 대금은 약했습니다. 8조 1,790억 원. 지금 지난달이 한 8조 7천억 원이거든요. 이 평균에서 크게 올라서지 못하는 부분은 여전히 아쉬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이 지난달에 6월 6,500억 원을 코스닥 담았습니다. 다행히도 순매수는 들어오는데 지금 한 일주일 간격으로 외국인이 어제 2,500억 원까지 담았거든요. 7월 집계입니다. 월간 집계로 봤을 때 6월 한 달 동안 산 것보다 거의 한 3분의 1을
벌써 일주일 동안 담았네. 그러면 코스닥 들어 올리겠다는 건가? 라는 시장의 기대치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기관은 여전히 지난달 6천억 원 넘게 팔았고 8천억 원이네요. 그리고 어제까지도 보면 2,500억 원의 순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여전히 엇갈린 시각은 코스닥에 있어서 완전히 상승으로 추세를 돌리기에는 조금 더 체크해봐야겠다라는 포인트로도 읽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래소는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YTD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피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제 전해드릴 때 왜 이렇게 코스닥이 약한가요? 당잠사에 전해드릴 때 2차전지 약하고요. 성장주 부진하고요. 그리고 대형주로의 쏠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이후로 좀 분위기 체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위기 반전이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이어졌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전히 성장주에는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2차 전지와 바이오를 기대하는 목소리는 높아요. 시티그룹에서도 지금 미국 금리가 가을부터 해서 내년까지요. 무려 200bp. 8회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FOMC 3월에는 1회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경착륙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8회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대반전의 시나리오를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여기서 빅컷이 이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과연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전망 안에서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팔았고 지금 수급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안에서 뭘 담고 뭘 파는지는 눈여겨보셔야겠죠.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담은 쪽은 에코프로 그룹. 기관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화장품과 전력입니다. 기관은 뭘 팔았을까요? IT에 집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 되고 힌트가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의 움직임에서도 연속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쇼크 그리고 에코프로가 움직였다. 이 부분은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 시장에서는 여전히 엇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이 부분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상외로 AMPC 그러니까 세액공제 보조금 부분이 굉장히 컸었죠. 4천억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어제 전해드릴 때 한 3천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전해드렸는데 이 규모가 컸고요. 적자도 덕분에 2,400억 원으로 굉장히 컸다는 측면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넘버로 봤을 때 이익은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았고 YOY로는 감소, QOQ로는 소폭의 증가였습니다. 여전히 ESS 부분으로도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통형 전지, 논 EV 소형 전지 쪽으로만 이익이 들어온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예상보다 못한 이익을 나타내게 되면서 지금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보다 AMPC 보조금이 컸다? 그러면 미국을 역산해서 계산해 봤을 때 미국 판매량은 꽤나 좋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적자가 크잖아. 그러면 미국과 유럽과 중국 쪽으로는 판매가 아직까지 고전하고 있구나. 이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익이 많이 좋지 못했다는 점. 판매와 가동률이 여전히 부진해서 원가 부담 아직도 크구나라는 측면을 볼 수 있겠고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드라마틱한 이익 전환이 있진 못하겠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일제히 하반기 그러니까 3, 4분기에 대한 매출, 이익 추정치를 다 낮춰 잡았습니다. 심지어 8,500억 원에서 4,700억 원으로 낮춰 잡은 하우스까지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의 뷰는 보면 어제 사실 종가로도 봤을 때 거의 보합권 수준이었었죠. 그래서 아직 밸류에이션 하락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적으로 봐야 하고 41만 원까지 더 떨어질 가능성 높게 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분위기는 마치 실적 발표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했고 에코프로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강했었죠. 이 부분을 보면 시장은 다시 한번 수급으로 들어 올릴 거야 라는 측면을 보고 있는 걸까요? 센티가 개선된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미 국채 금리는 떨어지면서 성장주 유리하고요. 유럽의 불확실성도 해소되면서 이 프랑스의 총선 어제도 이 시간대 전해드렸는데 극우 아니고요. 좌파 연합으로 1위 승리 거둔 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극우 정당이 반대하는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는 측면도 전기차에는 센티를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테슬라 구거래일제 간밤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로 들어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읽어본다면 이 연속성과 함께 이렇게 업황은 여전히 안 좋더라도 계속해서 수급으로 들어올리려는 시장의 힘을 읽어봤을 때 여기에 편승해야 될 것인가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친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차와 함께 이 에너지원이 다 같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출도 있고 이슈의 움직임도 있는 상황인데 변압기, 원전, 풍력 그리고 간밤의 이슈까지 포함한다면 이제는 태양광도 움직일까? 이 에너지원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움직임을 주시하셔야겠고요. 여기에 내가 어떻게 편승해서 전략을 짤 것인가? 이런 전술적인 측면은 저희 개장증계에서 살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어제 워낙 많이 나왔을 내용이라서요. LS 일렉트릭에 대해서만 지금 TP 상향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변압기 회사들도 여전히 지금 업황 호황을 읽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북미 인프라 사이클 여전히 살아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번 실적도 매우 좋을 거라고 하거든요. 3사에 대한 TP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측면을 읽어보셔야겠고요. 어제는 효성중공업의 수주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쪽으로는 앞서 혜은 앵커가 전해드렸죠. 솔라엣지 주가 저평가되어 있다. 아직 이익은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진 않았지만 주목하자. 9%나 올라서 오늘, 어제는 못 움직였던 태양광 관련주 움직일지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SS,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들썩였었거든요. 특히 삼성 SDI가 지금 미국의 넥스트라 에너지 쪽으로 ESS용 배터리 납품한다라는 내용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는데요. 해명 공시 나왔었어요. 협의는 맞는데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뭔가 시장에서는 이미 그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읽고 있는 걸까요? 특히 삼성 SDI 쪽으로 납품 이력이 있거나 납품 예정되어 있는 유니테크노, 한중, NCS 거래 실리면서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력 에너지원 안에서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가 되는지 잠시 후에 전략 짜보도록 하죠. 당잠사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